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시며 너의 철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80절 말씀 합독합니다. 한 절.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에 완전케 하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아멘. 주의 율례에 완전케 하면은 수치를 당치 않으니까 이렇게 바라지 않겠나. 특히 마음으로 주의 율례에 완전케 하사. 우리가 행동하는 이 행동들 실수 덩어리입니다. 사실은 실수 덩어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실수 덩어리적인 요소가 다 있어요. 누구 한 사람 제외됨이 없죠. 그런데 인생 전체를 걸쳐서 후손들로 하여금 선조들을 바라보면서 참 선조로서의 최선을 다한 거지 잘했다는 건 없죠. 잘한 건 없을 테고 적어도 인생이 주어진 인생에 최선을 다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참 지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또 그것이 본보기가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조상을 자랑스럽게 하듯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어떤 일정한 조상을 두고 참 하나님 앞에 늘 그 조상과 더불어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걸 기대하면서 기릴 수만 있으면, 그런 조상이 되어진다면 또 그런 후손들을 내가 또 남겨놓을 수 있는다면은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느냐 이래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지금 현재 시대에, 우리 동시대에 하나의 국가로 이렇게 볼 수 있던 것만 해도 이건 대단하게 우리가 복이에요. 지금부터 70년 전만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은요 70년 전까지 가지도 않죠. 이스라엘이 독립이 된 지가 1948년 이후로 유엔에서 정식으로 독립이 됐다 이러는데 1945년부터라 하는 그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고 10년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이 저기 어떤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참 지대로 하겠느냐 그럴 정도로 위태위태하잖아요. 위기. 지금도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위기라는 것은 대단하죠. 그 나라 국민들은 아직도 군대를 전 국민이 징집돼야 되는, 그렇게 해서 어떻든 국가를 지켜야 되는 전란이죠. 전란. 전쟁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참 위기라 하는 그것은 항상 이스라엘에게는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있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사실은 요구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의 저런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면서 인류 전체를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인도하고 있다. 이거를 인류들이 고백할 수 있는 요소가 나오는 거죠. 잘 돼가면, 사람들이 보기에 잘 돼가면, 예를 들어 미국 같은 나라, 큰 나라, 옛날에 큰 나라 있었는데, 그런 나라에 대해서 봐라, 저런 나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봐라 그러면요, 다들 그럴듯하게 그렇겠구나 딸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민 가려고 하고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런 거는 하나님을 비추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생각에 그렇게 되겠네 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분명한 어떤 모습을 보라 하면은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에서 가능하지, 어떤 것도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렇게 말할 때는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보면서 현재 지금 2017년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일어나는 상황 전체적인 걸 가지고 어떤 큰 주제를 갖고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건이 있다, 이런 요소가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그 전체를 가지고 과거에 있던 역사, 앞으로 있어야 할 미래의 일, 이 모든 걸 버무려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분명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을 할 수 있다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신앙이라 하는 거지, 그건 자기 지식이나 어떤 과거의 자료나 어떤 앞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될 것 같고 추측해갖고 예측을 가져가지고 통계학적으로 확률적으로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2012년 이후로 나오는 이 그림에 갈라지는 이 양갈래로 갈라지는 이 구조, 이게 그래프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틀림없다 하고 이거는 나름대로 보는 시각 갖고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할 때도 개인에게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황에서 감동이 있는 거죠. 그런 감동에서 나타내야 되겠다, 내가 생각하는 보다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어떤 밀리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나타낼 때는 마지못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그 나타낸 것에 대해서 정황을 이제는 설명하는 과정이라. 지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까지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2012년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지해 나갈까, 어떻게 전 인류와 영향을 있는 어떤 국가의 자리에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서 우리가 시기적으로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어떤 모델을, 접근성을 봤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어떤 또한 가능되어지는 동기적으로 또 하나의 모델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모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붙잡고 있는 내용이 뭐냐, 78절에 있는데 교만한 자라 하는 이 둘러서 있는 수많은 교만한 자, 역사 가운데 있었던 부침, 2000년 2500년 동안 없던 나라가 다시 생성되면서 국군이 되어질 때 저들에게는 토라라고 하는, 토라로 중심되어지는 오늘날 성경에서 표현되는 구약 성경을 붙잡고는 그 자리가 있다. 마찬가지 우리 대한민국은 전 인류의 교만한 자의 자리에 있는 사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 하는 그 표현,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있는 그 말씀에 이 교만한 자, 그 자리가 바로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인류에게 그 정체를 분명히 드러내면서 나타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주의 말씀, 주의 법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분을 온 인류에게, 성경보다 위에잖아요. 성경보다 훨씬 위에 있는, 성경은 기록된 데 제한되지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주라 할 수 있는 그 자리,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그 말씀 자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모토로 해서 나가자, 우리에게 나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 하자. 대한민국을 갈 때 그냥 단순히 대한민국 아니고 일한 만몽, 이라면 사자성어, 일한 만몽, 일본, 한반도, 만주, 몽골, 일한 만몽, 이 연합체제, 이것이 필요해가지고 나가면 될 거다. 근데 그렇게 할 때 결국은 개인이 움직이잖아요. 개인이 움직이는데 이제 개인을 내가 스스로 바로 살펴야 돼. 내가 현재 있는 내 처지를 분명히 비교해 버려야죠. 그래서 이런 비교를 하는 가운데 어느 나라에, 다른 나라에 있는 누구를, 다른 나라의 어떤 입장을, 그런 구조를 이야기하는 사람 자체가 벌써
뭐 그에 대해서 지식이 약하니까 마침 우리나라가 현재 되어지는 여러 상황을 볼 때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이 일을 지금에 이렇게 나타내기에 2017년 현재의 이 대한민국이라는 위상이 앞으로 전 인류와 더불어서 홍익사회,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걸고 인류 전체를 이제는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분명한 싹이라 그럴까, 이런 운동을 하는데 뭔가는 분명히 요소가 있다. 지금이라도. 이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뭐를 하냐니까 이제 국가가 복지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국가. 근데 복지 정책을 쓰고 있는데 다른 나라도 복지 정책을 많이 쓰고 있지만은 그나마 같은 동시대에 있으면서 복지 정책을 쓰기 시작, 전혀 복지 정책이 없는 나라에서 복지 정책을 써가는 이 과정에서 지금 제일 경험이 지금 아주 풍부하잖아요. 이 시대에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회를 바라보는 이 시각도 상당히 객관적으로 볼락하는 그런 이치가 있고, 과거에 있던 상황이 앞으로 되어지는 현재에 있어서 앞으로 되어갈 때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안 한가, 이 잣대는요 목사의 시각이 제일 현재 대한민국에서 볼 때 가장 정확하죠. 정확해. 특히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2012년부터 이런 슬로건을 외치고 나왔던 개신교 목사니까 오죽하겠느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복지정책에 목사 개인 스스로가 국가가 나오는 복지정책에 이 여러 가지 어떤 부딪히는, 또 이렇게 마찰이 내지는 또 이렇게 수용되는 과정에서 교회 목사가 복지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가 복지를 수용해야 될 여러 요소를 많이 만나는, 즉 복지의 수혜자, 국가에서 볼 때는 교회 목사가 그런 경험하기 힘들어요. 내 있는 현재 입장이 지금 처지가 그런 형제에 지금 밀려있단 말이에요. 밀려있다 보니까 자연히 국가 복지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요소들을 많이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런 하나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인류 전체를 향해서 홍익사회, 홍익인간이라 하는 이 어떤 구호를 가지고 한국의 위상을, 한반도의 위상을 전 세계 인류간에 나타나는데 나아가는데, 대한민국이 쓰고 있는 이 복지정책,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그래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참 좋은 모습이다 할 수 있는 이 모델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모델적인 요소가 있다니까, 복지정책에. 근데 이 내용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나아가는 게 과연 될까 하는 거예요. 되면 좋지. 되면은 바람직하잖아요. 복지니까. 누구든지 알기 쉽게 되니까. 그럼 이거는 베푸는 게 되니까. 힘이 있어가지고 베푸는 게 되니까 국민들도 야, 그런 거 있으면 다 바람직하다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 복지 정책을 해서 가는 것이 좋을까 할 때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든지 바라지만은, 저는 이제 목사는 그런 걸 바라지 않는 거죠. 목사는 어쨌든 다른 나라도 하면 좋지만은 여기에 복지 정책에 대한 폐단 요소를 한번 지적해보고, 이걸 수용 안 할 수도 있지만은, 그리고 이런 내용이 좀 객관성이 있다 하면은 한번 참고는 해야 되겠죠. 절대 이 방법은 안 된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을 이 세 구조로 정부와 그러니까 사업체라고 하는 속에 된 기업가와 사업주와 또 노동자라고 하는 이 요소가 또 구분되어 있죠. 그것이 하나의 사업체라고 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이 복지정책에서 이 사람들이 내는 돈 가지고 결국에는 세금 가지고 복지 수혜자에게 돌아가는 거죠. 돈 나올 때, 국가가 돈 나올 때가 이 말고는 여기 기업체, 산업체에서 돈 나오는 거 외에는 국가가 세금 거둘 만한 어떤 요소가 없거든. 그래서 이런 데에서 이 두 관계, 정부와 산업체, 그리고 복지 수혜자, 이 세 고리가 형성되어진다.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야 되니까.
정부입니다. 국가는 아니에요. 정부. 그 다음에 산업체죠. 그 다음에 복지수혜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복지정책이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복지정책. 복지정책으로 홍익사회, 홍익인간 이 구조가 가능성이 있느냐? 그럴 적에 뭐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 가지 제도를 봉합하고 뭐 하면 되지 않느냐 하고 집행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복지 정책을 덮을 만한 다른 내용 갖고 이슈를 갖고 국민들한테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고 전 세계 어디라도 돈으로 지금 그 돈이라 하는 이 요소로 해서 통일되어 가는 이 내용에서 복지 정책 외에 내세울 만한 국민과 국가 간에 또 다른 어떤 국가의 어떤 힘이 원동력이 되어지는 방위면 방위 또 산업체면 산업체 운영하는데 이거하고 다르게 나올 만한 대안이 없어요, 현재는. 그런데 마침 대한민국에서 이게 모델적이다, 지금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모델적으로 요 속에 경험 있는 목사가 이걸 하나의 대안이겠느냐 하고 내놓고 이게 대안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한번 살펴야 될 게 아주 봐야 될 게 여기서 이제 좀 폐단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폐단. 주제는 폐단적인 요소가 있다. 그리고 또 산업체에는 분명히 이거는 산업체라 하지만은 이 구도, 세계 구도는 복지 정책에서의 하나의 세 구도인데 이 세 구도는 바로 거기서 산업체가 내는 세금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내는 세금과 또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산업체가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지원 제도 있는가 하면 또 여기는 마찬가지로 세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세금을 내고 요는 그 주변에 주변 환경 지원, 산업을 할 수 있는,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분명히 정부로해서 나오지만은 이 산업체는 반드시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금을 내는 이 요소에는 두 요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주인이죠. 기업주가 있고 그 다음에 고용인이 있죠. 고용인. 이 노동자라 부르죠. 노동자라 불리는. 기업주는 뭐 돈 생기면 전부 다 어쨌든 세금을 다 넣어야 되는 구조로 다 돼 있어요. 기업주가 이익을 얻으면은 이 노동자는 그것을 근로로 해서 얻으면은 그 수입을 받으면 반드시 그는 소득세를 그 수입이 돼갖고 소득이 되니까 소득세를 띠도록 돼 있다니. 소득세. 그 소득세하고 내는 돈들이 전체가 세금으로 해갖고 정부 다 올라가고 또 기업을 하는 있어 생기는 모든 이익금에 떼어지는 부분에서 항상 그 세금인데 그 세금을 전부 다 정부에서 다 가져가죠. 그러면 이제 이 정부에서 이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남는 거 아무래도 잉여금이죠. 잉여금이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잉여금. 여기서 볼 때 잉여금이지. 근데 국가 정부를 볼 때는 이건 하나의 복지 비용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폐단이 있느냐?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정부의 공권력이 편심이 된다. 정부의 공권력이 편심이 되는 것은 즉 말하면은 여기하고 비교해보면 국민들 전체를 나눴고 국민들 편심이 된다는 것은 정부에서 보면은 정부가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은 돈으로 하는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국회조차 돈 내놔라 빨리 집행 빨리 회기
결산, 예산 편성 들어갈 때 빨리 해라 하고는 막 집행해라고 국회에다 막 독촉할 정도로 되는데, 그것은 뭐냐니까 여기서 돈 나오는 거예요. 여기 돈이. 정부의 돈이, 지금까지는 이 복지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요, 사실은 정부 주도로 산업체가 운영이 됩니다. 지금 아직도 그렇게 보여요. 마치 정부가 산업체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정부가 이래 하면 정책이 나오면은 그것 따라 산업 어떤 구조가 막 바뀌고 이럴 것 같은데요. 이게 조금만 지나버리면,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그런 기세가 안 되지만 미국은 그 저세가 분명히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부 경영인이잖아요. 경영인. 사업주 가지고 있잖아요. 벌써 정부 자체가 전혀 정치를 안 해본 사람도 대통령이 될 정도로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 된다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왜냐하면 세금이 가잖아. 그래서 이 산업체계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가에서 볼 때는 이게 돈 들어오는 쪽에다가 아무래도 무슨 사업을 하고 무슨 기획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편중이라는. 편중으로 되는 이 요소에서 우리가 볼 때 뭐가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느냐면은, 이런 요소에서 그냥 단순히 편중 같으면은, 단순히 편중된다고 하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뭐가 문제가 되냐면, 편중되는 요소에, 현재 이런 구조가, 여기서 이렇게 인형 돌아가는 구조를 뭐로 갖고 지금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드냐면, 이걸 시스템이라고 하면, 시스템 유지를 뭐로 하냐면, 이게 전산화예요, 전산으로. 사람이 일일이 못한다는 거지. 워낙에 다양한 요소가 막 들어가니까. 옛날에는 눈에 안서 사람 동사무소 직원이 가서 이래 보고, 요건 요래 하고, 보고돼가지고, 국가까지 쪼개서 나중에 저 밑에까지 올라가면은 한참 걸리더라도 전체가 사람이 일일이 보고하고 현황을 다 보고 본대로 다 보고해서 그걸 잘못해서 삐뚤하면 삐뚤한 대로 넘어가지만은 그 전체가 다 일일이 사람이 움직였다. 근데 지금은 전산 처리가 돼가지고 여기서 되어지는 요소하고 요거 비교되어지고 이런 모든 데이터들 돌아가는 것 자체가 자료가 안 올라오면은, 그건 전부 다 누락되는 거고, 그것이 경중을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되도록 자료가 누락 안 되도록 제대로 올리려고 하지만은, 누락되는 요소는요, 아까 했지만, 사람이 이렇게 보는 건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 요거는 전산화 및 디지털이긴 디지털은 탁탁탁 자르기 때문에, 탁탁탁 자르는 중에 텀이 있다니까, 텀이. 어떻든 간에 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건 아날로그지, 아날로그. 밥 먹는 데는 다른 걸 못 하잖아요. 밥 먹을 때는 잠도 못 자고, 밥 먹는 시간하고 잠자는 시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24시간 안에서 하루 종일을 보내는 거는 전체가 아날로그예요. 근데 이거 디지털이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기 사는 거, 저 사고 같이 하는 거예요. 둥둥둥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는 것이 자료들이 툭툭툭 튀어 오기 때문에, 하나씩 이렇게 뭉티로, 탁탁탁 뭉티로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지는 요소가 많단 말이에요. 빠지는. 사람이 하는 일이 전체가 아날로그인데, 사람이 하는 일을 디지털로 해서 파일로 해서 만들려고 하면은 여기서 반드시 빠진다니까. 누락된 요소가 있다니까. 이미 누락되는 요소에서 볼 때, 정부가 볼 때는 여기서 누락되는 요소는 이거는 정부의 존재하고 관계되니까, 누락되는 게 어떡하느니 빠지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썼죠. 최대한의 애를 쓰죠. 특별히 돈 받는 거, 세금 거다는 것에서 맞으면, 또 하나도 빠지지 않으려고 어떻든 거들려고 하고. 근데 여기서 환경적으로 나가는 것은, 어떤 때는 긴요하게 한다 하지만 어떤 건 또 실수를 하고, 지난번처럼 큰 사업 벌려놨는데 국민 전체에 대해서 별로 효력이 없다. 그렇게 할 정도로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 받는 거는 바삭바삭 받으려고 하는데, 반대로 이쪽에 돈을 잉여금으로 해서 지출하는 부분에서는
뭐 그냥 있는 데이터 시스템으로 전산 딱딱딱 처리하고 거기서 맞으면은 통과시키고 안 맞으면 뭐 안 맞은 대로 그냥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 개인은 여기 있는 사람은 분명히 정부가 말하는 그 어떤 시스템에 어떤 복지에 분명히 들어간 요건은 분명한데 디지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탁탁탁 맞추는 그 요소에서 빠져있는 항목 거기에 딱 걸려있으면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꼼짝. 이제 그런 게 내가 이제 경험을 해본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목사를 가는 위치에 교회가 있고 교회가 가지는 환경 속에 있는데 국가가 가지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이 별도에 대한 인조직은 전혀 고려 안 하고 일반 사람에게만 맞춰나기 때문에 교회 목사가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데 참 다른 사람들은 말 못하고 그동안에 뭐 버티고 오다가 어쩔 수 없이 한번 복지 혜택을 한번 받아볼까 해서 신청을 해봤더만은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목사하고 하면서 뭐 또 어떤 국가사고 있는 여러 정책에 뭐 일거리가 있는가 하고 이런 것도 한번 연결해보고 많이 해봤는데 번번이 여기서 목사라고 하는 거, 환경, 사택이 교회 안에 있는 거 하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생각지도 않는 요소에서 딱딱딱 걸리고 체크되고 체크아웃이 해버려. 체크아웃. 안 들어간단 말이야. 자르가. 안 들어가면 괜찮지만은 안 들어가는 요소가 어느 정도 비교가 되느냐. 요렇게 되어지는 거는 말을 해도 별로 참 실제로 여기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국민들 전체에서 사실은 그렇게 아주 처절할 정도로 이래 있는 사람은요 사실은 얼마 없어요. 그게 소외돼도 몇몇 빠지도 정보를 볼 때는 그 정도는 소리 얼려봐봐야 뭐 별로 안 하거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런 사건들 중에서 두 여자 세 모녀 죽음인가 두 자매의 죽음인가 집세 내면서 마지막 집세 내갖고 아무 혜택 못 보고 자살하고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현재 국가의 복지제도에 보면은 혜택 받아도 한참 먼저 받아야 되는데 여기 아까 말한 탁탁탁탁 이야기하는데 그 빠져버리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빠지니까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 정부에서는 그냥 집행하는 거지 기존에 있는 대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그나마 문제가 돼가지고 어떤 다른 조치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미 죽어버렸잖아요. 이런 문제가 돼야 그때서 아이구나 뭐가 빠진 거 없는가 하고는 문제를 삼는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를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려냐면은 지금 교회 목사가 지금 어렵다. 그런데 뭔가 잘못돼가지고 잘못됐어요. 그래갖고 수입도 없는데 수입이 있는 거로 한 달에 내가 60만 원 수입이 있고 또 저도 60만 원 수입이 있는 걸 수입이 일치 없는데 성도들 없으니까 나와서 120이 수입이 있다. 이래갖고 제외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에 가보면은 이제 교회 차가 있다 그래갖고 또 교회 차도 안 된다 이래갖고 그 교회 차가 트럭 몰고 다니는데 전도차니까. 근데 어느 집에 한번 가보니까 월남전에 참전했다고. 월남전 참전 용사라고 한 달에 100만 원이 나오는데. 아까 내 같은 경우는 실컷 해봐야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이 주택 주거비 좀 신청해 볼까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나는 안 되는데 월남전 참전했다고 100만 원이 나오고 그리고 그거 가보면은 또 다른 직장 되면 안 된대. 직장 다니면 안 된다. 수입 있으면 안 된대요. 내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사람은 직장을 다른 데 다니면서 사업질 해갖고 납품하고 이래갖고 하여튼 떵떵거리는 거예요.
차가 그랜저인가? 그랜저보다 너 에코스가 차가 주차기 하나 있고 또 자기 트럭 하나 있고 그래갖고 일거리 막 집에 잔뜩 놔놓고 있더라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복지 정책 하는 데에 빠지는 거죠. 다른 분류죠. 다른 분류. 군인들의 대상에서 또 교육공무원 통해서 또 일반 공무원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분류하는 중에 국가유공자로 해가지고 전쟁터 한번 갔다 왔는데 그게 국가유공자로 분류를 해가지고 혜택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사는 삶의 형태하고 삶의 형태에서 복지 수혜자라 하는 그 내용하고 이게 편중된다 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부류에 즉 세금을 많이 내고 산업체 이런 데라든지 안 그러면 국가가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될 때는 아주 꼼꼼하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전쟁에 갔다 하는 군인이라든지 안 그러면 교육공무원이라든지 또 공무원 출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퇴직 후에 들어갈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나는 그 제도는요 아주 단단한 거예요. 워낙 조직에서 시작돼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빈틈이 없단 말이에요. 틈이 없을 정도로 완벽할 정도로 이게 복지 수혜가 되도록 해놨는데 이쪽은 이런 주고받는 자료가 이 소통되는 요소가 없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위에서부터 프로그램을 딱 짜는 데서 탁탁탁 체크해가지고 맞는 사람 수혜를 하다 보니까 빈틈이 어마어마하게 많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야. 이런 거는 하나의 뭐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요소다 하고 볼 수 있는 하나의 편중되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두 번째 이제 폐단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내용은 복지 수혜자가 되려고 하는 국민들의 다양한 어떤 국민들의 그 시도가 있는 거예요. 뭐 아까도 그리 이야기했지만은 참 국가에서 정해놓은 그런 요소도 있지만은 또 청년들이 뭐 일자리 한다 그러면은 일자리 얻기 위해서 학원에 가서 공부한다 공부를 해야 된다 자격증 딴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 속에서 일자리 지원이라 하는 그 정책 하나를 해가지고 젊은 애들이 대학 들어가는 거 그렇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공부하는 거 그렇고 이 공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자리 얻는 데까지 저부터 산업체의 일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일꾼을 만들어가는 그 기업이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반 어떤 그런 과정에 전체가 다 복지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직장을 구할 수 있겠다.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겠다 하는 마음만 있으면요. 그 과정에 들어가는 돈은 전부 다 국가에서 다 대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래 되면 어찌 되느냐? 예를 들면 그 기업주 입장에서 하는 일꾼을 만드는 즉 직업을 얻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래 하면 좋은데 그것조차 안 하니까 그래 하면 좋긴 좋는데 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래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수많은 정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다양한 생활에 집에서는 집에서로 애는 애대로 막 다양한 어떤 요소에 전부 다 이 복지 개념이 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라도 어느 국민이라도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복지 수혜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안 되고 있다면 내 같은 사람이 안 된다 하는 그거 하나밖에는 안 될 정도로 거의 지금 복지 수혜 되고 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냐면은 복지 수혜를 받지 못하면은 이제부터는 사람이 완전히 이제는 바보 취급당하는 바보처럼 되어지는 다른 사람 다 받는데 자기 안 받으니까 그래 되는 이런 요소로 되면서 내가 창의적으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내가 어떤 몸을 떼어가지고 어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서비스적인 자세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자세가 아니고 복지 수혜 받는 그 자리에 내가 끼들다 보니까 내가 그 자리에 빠지면 안 된다. 돈이 내한테 와야 될 돈이 다른 사람한테 욕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있으면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도움이 되는데 내가 그걸 막아가야 돼요. 그 커버해야 되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 자리 지키기는 어림도 없죠. 손해 안 보려고 하는 복집이 있다는 그거에서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이런 요소로 해서 지난번에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 같이 봐봐요. 멀쩡한 청년들한테 돈을 뭐 한 달에 50만 원인가 80만 원인가 주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다니. 선포를 하고 그걸 시행하는데 지금 뭐 정부하고 지금 재판해가지고 그게 옳으냐 안 옳으냐 요까지 올라가는 상태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다 보면 어쩌면 주면 무조건 좋은 줄 알고 그 사람 식물인간 만드는 거와 똑같은 그 청년들이 젊은 청년들을 겨냥해서 하면은 청년들이 표를 생각해서 하는 거다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뭐 그런 경향이 너무 짙을 정도로 완전히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에게 단순히 올려하지만 받으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죽이냐 국가를 죽이는 거지. 이런 요소가 있다. 복지 수혜만 받으려고 하지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어 없어지더라도 다른 사람이 내 후손들이 좀 더 건강히 살겠다 이런 생각은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바보로 되는 거지 바보. 이런 요소가 있다 복지 정책은. 그 다음에 또 하나로 보면은 이 국가 통치 형태가 인간과 인간의 교류가 아닌 국가 통치 형태가 인간과 인간의 교류가 아닌 이런 구조로 그러니까 정부와 산업체 요 자체가 하나의 귀족화되는 거예요. 귀족 왕족이죠. 왕족. 이것이 이제 왕족 형태로 요 구조가 하나의 옛날에 통치 구조가 왕족형으로 바뀌어간단 말이에요. 왕족에서 왔는데 와가지고 산업체를 이뤘는데 결국은 이 두 가지가 이제 왕족형이 되는 거예요. 정부가 왕이 되든지 안 그러면 여기에 귀족이 되든지 나머지는 복지 수혜자는 일종의 서민들 해갖고 뭘 먹고 살든지 그건 별로 관여하지 않는 요게 두 가지만 서로 끈끈하게 묶어나면은 결국 정부는 국가 형태는 나갈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다 이거예요. 거꾸로 가는 역사,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왕족에서 옛날에는 씨족에서 왕족에서 이렇게 넘어오는데 거꾸로 가는 그런 정치 구조로 나간다. 그 거꾸로 하면 좋으면 좋은데 빠지는 존재, 빠지는 제외되는 요소가 있잖아요. 아무도 안 쳐다보는 오늘날 다른 나라 좀 어려운 나라처럼 참 그 나라 백성들은 어려운데 전 인류는 볼 때 막 서로만 경쟁하느라고 그 나라를 쳐다보지 않는 그런 요소가 있다. 그런 형태로 간다 이거죠. 왕족은. 그 다음에 이제 요래되니까 이제 왕족을 가고 아까 여기 세 번째지. 세 번째. 두 번째는 두 번째를 보고 폐단. 복지 수혜자. 복지 수혜자 두 번째는 아까 그냥 설명만 했고 복지 수혜자로 변경된다. 요거는 1번 시스템 1번이라고 봐요. 편중되는 거. 그 다음 네 번째.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요 인권. 요 인권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왕족형으로 되는 거하고 좀 연결되지만은 복지 수혜자의 인권은요 가면 갈수록 없어져요. 왜냐하면은 요소가 여기도 제외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이 복지 수혜자하고 관계되는 이 요소에 여기는 완전히 왕족이 되니까 여기서 취급당하는 것은 제가 느낌이 그래요.
이런 관계하는 지금 현재는 복지 관계, 복지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옛날부터 넘어오던 게 있어가지고 심하게 그렇진 않지만은 그렇게 넘어가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 내한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관계되어졌는데 공무원이라 하는 사람들이 현재는 막 복지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나마 흉내를 내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안 그러려고 너무나 짙어가는 아나무인이에요. 목사고 뭐 관계없어요. 마구잡이면 아무나 해버리고 돈 없는 이가 뭐 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국정부에서 복지 수혜자 혜택을 받을 정도 있는 너가 정부에 뭐 도움이 될 일 하겠느냐 이런 거예요. 완전히 노예 다루듯이 그래 다루고 있는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넘어갈 거다. 인권 자체가 사라질 거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또 하나 다른 또 요소 하나, 이 붕괴되는 요소, 붕괴, 소멸, 어떤 왕족의 어떤 싸움 요소, 여기 있으면 보긴 좋은데, 보긴 좋은데 뭐가 상에 생성되냐면 요 밑에 기업적 고용인 사이가 참 직장 있고 기업을 들어가려고 애를 썼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노동조합 있죠. 노동조합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노동조합 요소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은 언제 그 직장이 노동쟁의를 통해서 문 닫아야 될 요소는 언제든지 있다. 노동조합은. 그리고 이 노동조합이 얼마나 힘이 세지느냐. 여러분 참 서로 랑데부, 서로 좋은 관계로 되어지는 것 같은데 이 노동조합 때문에 결국은 노동조합은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업도 뭐 어쨌든 간에 없애려고 하는 요소도 있지만 지금 현재 추세로 할 때 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정부를 대항해야 결국에는 기업에 대한 자기들의 어떤 요구를 관철시키는 요소가 있다. 이것이 항상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기업도 대항해버리고 정부도 대항할 수 있는 요소가 되어버려. 그러면은 봐봐요. 요소 구조를 볼 때 지금은 노동조합이 그래도 정부에서 복지 혜택을 한다 하고 하지만 여기가 노예 형태로 만들어버리면 노예 구조로 가버리면 이 사람들이 힘이 노동조합에 당연히 실려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해. 그냥 쉽게 말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지금 그런 게 지금 이 국정교과서 신문에 나왔어요. 지금.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철회하는 게 어마어마해요. 나라에서 정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으로 만들어놔도 이걸 신청하는 나라 없어. 왜냐하면 거기서 교원 노조가 있죠. 교원 노조. 요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교원 노조. 분명히 정부적인 조직인데, 여기에 워낙에 강하니까, 교원 노조가 워낙에 강하니까 정부에서 만든 역사교과서를 못 쓰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신문에 나오고, 이거는 국가적으로 지금 굉장히 큰 위기죠. 이런 폐단의 한 단면을 지금 보여줬다 이렇게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